상속에 대해서 이제 좀 심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상속의 속성인데 그 중에서도 펄슨이라는 클래스 하나 있고 일단 내용은 아직 라고 했을 때 생성자 하나 놓겠습니다. 그러면 생성자니까 얘 실행되면은 펄슨의 init 호출 객체가 만들어지면 바로 실행되겠죠? 그리고 나서 변수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안녕이라는 값을 할당하고 스튜던트에 똑같이 얘가 호출됐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한테는 다른 변수를 집어 넣을게요. 강의실 강의장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두 클래스를 바탕으로 객체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인스턴스 속성에 접근을 한 거죠. 왜냐면 이 스터디룸이라는 변수는 init 안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인스턴스 속성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그래서 실행하면은 C가 나오죠. 그리고 호출됨 이것도 나오고요. 이게 출력된 이유는 객체 만들면서 생성자는 자동으로 실행되니까 이 안쪽에 있는 내용 똑같이 실행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객체를 하나 만들면 요게 실행됩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실행되고 이 한 줄이 끝났다는 건 이 생성자 안쪽 내용 전부 다 실행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이거 출력하는 거죠. 요거 실행되는데 이제 스터디 룸이라는 변수가 객체 내부에 있죠.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헬로는 없는 변수니까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죠. 속성 에러 발생했습니다. 왜냐면 가지고 있지 않은 속성에 접근해가지고 그 값을 출력하려는 시도를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자,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헬로를 출력하라는 거 실행했을 때 안녕이 요 밑에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인스턴스 속성 펄슨 객체 만들면 생성되는 거죠. 그렇다는 건 펄슨의 상속을 받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1차원적인 접근으로 했을 때 그럼 상속을 해주면 여기서 될까요? 이거 상속 받았으니까 얘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헬로라는 속성이, 인스턴스 속성이 생기려면 이닛이 실행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리고 부모의 이닛, 그러니까 좀 더 큰 틀로 봤을 때 이 이닛도 메서드로 보는 거예요. 메서드로 보고 얘를 상속해 줬더니 자식이 요런 내용으로 오버라이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실행하면은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 속성이라고 나옵니다. 아무리 상속을 해줘봐야 자식이 요런 내용을 이렇게 오버라이딩 해버렸으니까 없는 속성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이 오버라이딩 해버려가지고 이 내용은 비활성화 돼버린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진짜 간단하게 부모의 생성자를 실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안에서? 그러면 스튜던트라는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스튜던트 안에 있는 생성자 실행되니까 이 안에서 얘 실행시키고 부모의 생성자 실행시키고 만들고 그러면 되겠죠? 자, 부모의 생성자 슈퍼 이걸로 호출하면 돼요. 자, 슈퍼 점 이닛 이렇게요. 자, 여기서 슈퍼가 뭐냐면 슈퍼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슈퍼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스튜던트 클래스죠? 그거의 부모 클래스인 person, 얘의 가지고 있는 클래스의 부모, 그것의 init. 접근 순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자, 이거 실행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코드랑 결과 비교해 가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 다 지우고
보세요. 객체를 하나 만들면 객체가 가진 생성자가 실행돼요. 요 한 줄에서 여기까지는 뭐 이해되시죠? 그러면 생성자 내부에서도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진행되겠죠? 진행되다가 스튜던트 이닛 호출 출력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줄 있죠? 슈퍼의 이닛. 얘는 이제 펄슨의 이닛이죠. 자, 이 한 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쭉 진행하다가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순서예요. 그래서 스튜던트 이닛 호출 나오고 그 다음 부모의 이닛 실행하니까 그 안쪽에 있는 거 첫 번째 출력이죠. 펄슨 이닛 호출하고 그 다음에 변수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또 끝났으니까 이제 또 다른 변수 만들고 그런 다음에 만들어뒀던 변수 순서대로 출력하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이 펄슨의 상속을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상속을 받은 자식 클래스의 내부는 비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스터디룸은 없으니까 헬로 출력하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헬로를 출력하게 하면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옵니다. 메서드 오버라이딩 관점에서 보면은 상속을 받았죠? 그렇다는 건 부모의 생성자가 그대로 들어와서 오버라이딩 없이 이거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 이유는 자식 클래스의 이닛, 그러니까 생성자가 없으면
부모 클래스로부터 받은 이닛 그대로 사용한다. 이게 메서드 오버라이딩이죠. 결국에는 여기서도 오버라이딩을 했으니까 이거를 가져다 쓴 거죠. 처음에 이거를 실행하기 전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버라이딩을 잘 알고 있으면 생성자에도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에 대한 개념만 확실하면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했던 거예요.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니까 얘도 이게 나오겠죠. 자식의 개성이 반영됐잖아요. 따라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헬로 메서드 얘는 비활성화 된 거고 이런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요. 만약에 자식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패스 쓰면 됩니다. 근데 패스를 쓰게 되면 그대로 받은 거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 거 실행해서 안녕하세요만 나오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개성을 살리면 개성 그대로 반영해서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메서드 오버라이딩.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메서드를 자식 수준에서 재정의가 중요해요. 재정의 후 다시 사용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직장인이 그냥 워커라고 하겠습니다. 직장인도 사람이니까 사람의 상속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직장인 하나 만들고 얘한테 헬로 메서드 실행시키면 여기서는 그대로 나오죠. 오버라이딩 안 했으니까. 이 구조를 보시면 어떤 구조냐면 person이라는 부모 클래스가 있고요. 요 밑으로 자식 클래스가 두 개 있는 거예요. 하나는 스튜던트고 하나는 워커. 이렇게 두 클래스가 person의 상속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person에서 헬로라는 기능을 두 자식 클래스에게 모두 물려줬지만
스튜던트는 그걸 그대로 안 쓰고 개성 살린 거고, 그리고 회사원 클래스는 그대로 쓴 거고요. 그리고 학생과 회사원 이 클래스 관계 보시면 뭐가 상이고 뭐가 하위인지 불분명합니다. 맞죠? 따라서 스튜던트가 회사원에게 상속을 줄 수가 없고 회사원도 학생에게 상속을 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